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날서린 비판과 독설 시사고수의 날카로운 강펀치 시사계의 아이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흐뭇해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시간이 가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돼. 에이, 이거만 적응하셨어요. 읽으시면 아유, 웃음이 나. 아유, 적응하셨으면서. 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정치를 봐도 짜증이 나지만 이럴 때 또 스팸 전화 받으면 짜증 나잖아요. 더 열받죠. 더 한때는 무슨 뭐 보험 드세요, 뭐 돈 쓰세요. 뭐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돈을 쓰래. 이자 받으려고. 네. 그러다 근래에는 또 뭐 좋은 땅 있다고 땅 사라고 또 많이 전화가 오대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저는 사실은 그런 전화 받으면 아니, 돈 있으면 직접 사시죠. 그 얘기가 그냥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더군다나 무슨 뭐 수도권에 뭐 3기 신도시니 뭐 전국에 무슨 뭐 개발 계획들이 뭐 예타가 면제됐다는 둥 하니까 더 요 부동산 이 기획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설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너무 이게 정보화가 되고 이제 매체가 다양해지니까 이런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정보도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하여튼 그래서 네, 요즘에 이런 전화들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이슈 인사이드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수익 보장 기획 부동산 거짓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세 나눠보겠습니다. 번씩이나. 아유, 우리 작가도 참 대단해. 아우, 정말로. 네. 하여튼 땅을 사서 옛날에는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좀 여러 명이 이렇게 필지를 나눠서 갖는 그 방식으로 많이들 했는데 요즘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네네. 전체 토지의 지분을 나누는 네네네.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그 무분별하게 필지 분할을 막 못하게 법으로 옛날에는 좀 막아버렸거든요. 쉽게 해줬나 봐요. 필지 그러니까요. 분할을. 근데 쉽게 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했었는데 그걸 하도 악용하니까 그렇지. 이걸 규제하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기획부동산의 상당수가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같이 한번 투자해 봅시다. 라고만 간다면 우리가 선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난 정보가 없는데 돈 벌 기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네. 뭐저 소위 그린벨트라는 거죠. 네. 아니면 전부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비오톱. 네. 이게 뭐 아예 뭐 사실상 거의 이 개발하는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개발이 불가능한 이런 토지, 또 뭐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 조금 그 아시는 분들은 이 등기부 등본만 확인해 보면 이 땅 용도를 다 알아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네네. 판교 인근 토지에 3,300명이 투자를 했대요. 네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그린벨트였다는 거예요. 헐, 산꼭대기에 있는 그린벨트였다는 거예요. 헐.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네. 그 저 도봉동의 토지는 말이죠. 네. 등기상의 소유자가 800명이었는데 네. 국립공원이래요. 이게 개발이 안 되는 데 아닙니까 이거? 와. 그러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기획부동산의 장난이라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강원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저 네. 원주 지정면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한 야산에 소유자가 760여 명이 달하는데 이곳 역시 뭐 농림지역 무슨 보전산지에서 전혀 개발될 수 없는 땅입니다. 야, 이런 데를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으니 야, 이거 정말 참 나쁜 액수들이에요. 세상 일 모두 대부분 그렇지만 네. 부동산은 정말 발품이거든요. 맞습니다. 발품인데 한 번만 가보면 전문가시네 부동산에 돈 좀 버셨어요? 그러면? 전문가라서 못 봅니다. 전문가들은 못 벌어요. 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부동산은 꼭 발품 파셔야 됩니다라고. 그럼요. 가보고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선뜻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정말로 전문가를 모셔서 기획부동산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피해 방지 대책은 또 없는 건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 부동산 학 박사님이신 윤동순 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잠시 후에 모시기로 하고 일단 이슈워드 정리하고 빨리 모시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슈워드 이게 참 좋지 않은 일 갖고 이슈워드 할 때가 제일 힘든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로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차라리 로또 복권 사라고? 차라리 이거 하느니 로또 복권 사면 아, 로또 복권 사면 좋은 일은 하는 거잖아요. 피해는 그래도 피해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좋은데 돈이 나가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 돈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몇천 원 주고 로또 복권 사시고 일주일에 행복하게 지내시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로또. 차라리 로또. 선배님은 어떠세요? 괜찮다. 네. 오늘은 조금 목청을 높여서 제가 이슈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열정을 담아서. 네. 뻥이요! 뻥이요! 조금요.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 얘기 나오면 꼭 기억하시라고. 뻥이요. 그 강냉이 같네요. 강냉이 뻥 하면서 뛰기잖아요. 네. 그 뻥이 아니고 뻥치지 말라는 뻥. 그것도 뻥이에요. 예. 뻥 알겠습니다. 키우니까. 아무튼 하여튼 뻥이니까 조심하시기 빵 터졌습니다.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굳이 PD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더 잘했다는 놈 무시하죠, 우리 편히 앞으로. 무시하고. 네네네. 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신 윤동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부동산 전화 한두 번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도 무슨 뭐 지방의 야산 뭐 심지어는 뭐 염전을 뭐 사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네. 100세 시대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60세 때까지 돈을 벌고 60 이후에 그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모든 분들이 고민이 있고요. 이 고민을 절묘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심리적인 이용을 잘 하시는 게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이고. 요즘에는 다 지분 거래를 하더라고요. 네. 방식이 바뀌어가지고서. 네, 맞습니다. 자, 지분 거래 방식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네. 전화 받은 사람이 네. 이게 어떤 위험이 있다 이런 거 좀 미리 좀 일반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네.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기획부동산이 어찌되는가 영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다음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지금처럼 지분 쪼개기 방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지역의 뭐 3,000명 지분 쪼개기 같은 경우에는 경매 회사입니다. 이름은 경매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죠. 이러한 기획부동산들이 전화를 해서 경매 물건 좋은 게 있으니까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들어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현재 지분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잘 아셔야 될 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네네. 이러한 개발 호재가 과거에는 있었고 또 향후에 또 이렇게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제 지분 투자 방식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분 투자 방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에서 전체 땅을 사서 네. 거기에 여기가 당신 땅입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땅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분 쪼개기가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 쪼개기를 안 하더라도 분필 각각의 각 지분마다 분필 필지를 내지 나누는 것, 네. 그걸 사는 것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경매로 집어넣으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분 그 쪼개기가 사실은 내 땅을 사지만 뭐 3,000평, 10,000평 중에 내 땅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은 내 땅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땅이 실체가 없는. 그렇죠. 기획부동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지번은 안 알려준다면서요. 이분들이 안 알려준다면서요. 이제 알려주면은 본인들이 요즘 인터넷도 있고 해당 지자체에 네네. 알아보시고 하는데 네. 요즘은 계약금 먼저 넣으라 그러죠. 그럼 네네. 계약금 넣고 가면은 계약금이 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를 못하고 너만 알아, 당신만 알고 있어라. 이 개발 계획은 우리 회사밖에 모른다.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그분을 설득을 시키고 또 하나는 계약금이 100만 원 된 200만 원 계약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계약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게 되는 악순환이.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구체적인 지분 안 알려주면 계약을 하면 안 되겠네요, 원래.
그런데 이제 모시고 가는 분들이 사돈의 팔촌 친인척이 많이 모시고 가는데 그분 얼굴도 있고 아름아름 통해서 그렇죠. 하니까. 예, 거기다가 또 그분들이 한 두세 명이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 멀리까지 모시고 오니까 개인적으로 미안하죠. 와서 점심도 사주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못해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거죠.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분들이 아니 많이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저렴한 땅이라고 해도 뭐 1, 2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아니고 1, 20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관계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살려고 지인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 기획부동산에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네, 맞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엄청 많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화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인사이드 극장을 한번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인 취업준비생 이창섭입니다. 취업이 안 돼 마음고생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본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에 갔어요. 건물도 화려하고 직원들도 많고 거기다가 신입 직원들에게만 정보를 준다면서 투자 개발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이 뭐에 홀린 것처럼 대출받아 땅을 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땅을 사면 판매 대금의 10%가 저한테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산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졌더니 우리는 강요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도 잘못이 없어요. 예? 예, 신고하려 마세요. 휴, 이 참 제 손에도 손해지만 절 믿고 땅을 산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전형적인 다단계식 기획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다단계 방식의 기획부동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말? 일단은 그분들이 마케팅 전략에서 워낙 그런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그런 쪽에는 그 하자 없이 아마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라고 지금 유추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기획부동산은 최고의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기획부동산에 들어와서 그런 다단계의 유형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매일 교육을 하고 매일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세 분인데 두 분이서 옳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쫓아가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만 쑥맥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번엔 제가 다른 유형의 한번 그 피해 유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퇴직한 김기석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려고 그러면 이거. 좋습니다. 네. 자,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다가 리조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자, 소개해준 분이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고 인터넷이나 신문에도 광고가 나와서 왠지 믿음이 가네요. 그래서 이제 몇 주 후에는 저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리조트 개발회사 직원과 함께 해당 개발 부지도 가봤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있었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땅을 파헤치고 있어서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고민 끝에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투자금으로 입금한 지 한 달 갑자기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다 신고했거든요. 확인을 안 해보셨군요. 저런. 이 땅은 국가 소유고 그린벨트로 묶인 땅입니다. 하하. 네, 자, 퇴직금을 날렸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늘이 노랗고 깜깜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도 요즘에 참 많잖아요. 그죠? 한 달에 얼마 투자하면 돈이 얼마 들어온다. 네, 그죠? 자, 이게 어떤 점이 문제고 또 뭘 조심하고 따져봐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걱정입니다. 제가 일단은 주위에서 이렇게 네. 그 퇴직금을 날리셔갖고 지금 막노동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말 큰 사회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특히 서울에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아시는 P2P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 론딩이라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그 플랫폼 비용만 내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대출자가 고율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P2P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맡기면
그냥 일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P2P군요. 네, 그래서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 젊은 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있거든요. 네네네.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맡기면은 매월 이자가 연으로 따지면은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즘 은행이율이라 봐야 한 0.2% 그러면 1년 넣어봐야 한 20% 정도 나오는 20만, 1000만 원 1년에 20만 원인데 P2P 업체에 맡기면 1000만 원에 200만 원 나니까 고수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P2P로 내가 그 대출자,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대출을 알선해 주는 회사는 흔히 말해 뭣도 모르고 기획부동산에 투자 유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에서는 P2P 회사를 소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내세워서 사진도 찍고 유명 연예인들이 투자했다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고, 그런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P2P 회사들이 조금 더 난립을 하게 되고 기획부동산과 접목이 되면서 지역에 정말 투자도 못하는 땅들을 P2P 회사들이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회사들도 조금은 좀 본인들의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의 양심 불량인 분들이 많은 게 플랫폼 회사들이 P2P를 연결해주고 본인들이 플랫폼비를 받아갑니다. 이 비용이 만약에 1억을 한다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를 한 방에 받아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양심에 조금 그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소개만 해주고 받고 빠져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그런 기획부동산들과 손잡고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P2P 업체를 믿고 투자한, 사실은 이렇게 10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은 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보고 P2P 회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굉장히 요즘 땅도 모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땅 그걸 이제 회사의 신뢰를 새 신뢰를 네, 통해서 하는 맞습니다. 거죠. 야, 이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 머리가 참 좋군요. 이분들 다 서울대,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나왔나? 정말. 진짜 머리 좋다. 네, 그래서 저도 혹했습니다. 저도 한 200만 원만 할까 저도 혹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슈 인사이드의 코너 속의 코너, Yes or No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죠. 네, 뭐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네, 이번에 네, 정말 네, 막 네, 네, 단답형으로 여쭤보고 대답은 꼭 필요한 대답은 나중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다. 예스입니다. 자, 기획 부동산의 타겟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다. 아닙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와 분양 판매업자 별 차이 없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스. 영어로 해주십시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스. 네. 이 차이가 없다니까 이건 노입니다. 노.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기획 부동산 사기 완전히 뿌리 뽑긴 어렵다. 예스입니다. 와. 이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긴 힘들다. 노입니다. 그거는. 자, 강원도는 기획 부동산의 안심 지역이다. 노입니다. 와. 일단은 뭐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다에 예스 하신 거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보호하지 않는 자기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 민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고 조금 더 이 수천만 원, 수백, 수억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정보는 사실 이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 받았으면 오케이인데 받았어요. 네네. 그럴듯해요. 네네. 그럴듯해요. 네. 그랬을 때 전화를 끊고 네네. 무엇 해보면 되는지 그거를 좀 한 두세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제 우스갯소리로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네가 가라 하와이에 네가 당신이 투자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좋은 투자가 있으면 본인이 투자해야죠. 아니 근데 돈을 벌 수 있으면 또 그것도 기회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투자하고 좋은 거는 본인이 먼저 했겠죠.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나오시면은 정확하게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 번지수 좀 먼저 가르쳐 달라라고 일단 하는 게 번지수를 물어라. 예. 이분들의 이제 기획부동산이 아니냐는 일단은 자신 있게 주소에 대한 번지를 지번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은 좀 그럴 수도 있게 조금 한 5% 정도는 이런 좀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번을 가르쳐 주잖아요. 혹은 또 가르쳐 주지 않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 회사는 그냥 이 사람은 기획이다라고 하시고 5% 정도의 약간 가망성을 갖고 만약에 진짜다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 만약에 춘천 같은 경우 춘천시청에다가 여쭤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쭤보고 여기 자치단체? 정말 이런 개발 계획이 네.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뛰어나서 개발 계획 가짜로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 더 올립니다. 한 6% 정도 가능성을 보고 그다음엔 현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오래된 부동산에다가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교차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 가격대와 과거 3년, 5년 대의 가격대도 여쭤봐야 됩니다.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거냐 아니면은 과거의 가격대는 어떠냐. 그러면은 최근 1, 2개월 내에 혹은 6개월 내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은 아닌데 기획부동산 얘기는 거봐라 내가 말씀드린 정보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물건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계획이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발품을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엔 현지 부동산 가셔갖고 과거 가격대로 나와 있는 물건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과거 가격대로. 이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떻든 복잡하네요. 근데 아무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번지수를 물어본다. 네. 두 번째는 자치단체에 전화해본다. 네. 세 번째는 일단 현지 부동산에 전화해본다. 3가지 정도만 알면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 발품. 발품은 그게 제일 그건- 중요합니다. 네. 90%는 발품. 이 기획부동산 사기의 타겟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서민 개인 투자자를 노린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상품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소액 투자인데요. 소액 투자다 보니까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타겟이 되시는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품을 판다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조사를 잘 못하는 나이가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1억 이상 뭐 한 10억 가지신 분들은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다 발품 팔아보고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분들은 그런 데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젊은 세대층도 요즘 많이 걸리는데 직장인입니다.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근데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를 노리는 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당신이 투자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단은 기본 금액이 적고요. 또한 발품을 못 팔 수 있는 그냥 고정돼서 자기가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들, 가정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군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정부가 딱 나서서 좀 법제화해서 규제할 수 없나요? 딱 막을 수 없나요? 이건? 일단은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존에 있는 법률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전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법이 생겨서 그랬던 것이 있고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이나 일반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만약에 지금 15군데 지금 묶였다 그러는데 이러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아닐까 혹은 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많이들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래량이 급격히 느는 지역은 투자주의 지역이나 이런 투자 관련돼서 경보를 좀 발생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정보 제도를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정보를 날려주는. 네. 갑자기 급격히 지가 상승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정보를 날리면 그것 때문에 더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정보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투기 지역 묶이면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우리 그날 주제에 대해서 이슈워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임팩트 있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가 뭐였느냐? 고수익 보장 기획부동산 거짓말 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윤 교수님의 이슈워드는 뭔지 좀.
소개를. 워낙 그 크게 말씀하셔서 뽕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받았다. 네. 일단 여기서 제가 졌네요. 네, 네, 네. 저는 좀 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본인이 투자하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뭐. 네. 네, 네. 아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정말로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꼭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 번지수 알려달라. 네. 알려주면 그 동네에 지자체가 부동산에도 먼저 물어보고 지자체를 지자체 보고. 확인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겠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발품까지 팔아봐라. 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